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 작가가 제게 질문 주시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해훈 대표하고 재윤경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대표와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금 자유한국당 없이 3당만으로 야 3당만으로 추경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예결위 심사를 신속히 진행한 뒤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다. 여야 3당으로 의결 정족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아마 본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개회가 되어서 여야 3당 바른정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 3당으로 의결이 정족되는 건가요? 3당으로 된답니다. 자, 김 작가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주변의 아파트들 보면 거의 다 선분양 형식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네. 입주자들은 선분양 계약할 때 거액을 내는데 사실 최종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지어질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선분양 제도만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참 좋은 질문 하셨네요. 이거는 앞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제가 수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입주자들이 이 계약할 때 거액을 낸다고 했는데요. 입주자들이 계약금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도금이 대부분 무이자 대출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전체 아파트 분양가의 10% 정도만 내면 되고 나머지 중도금은 대출로서 다 무이자로 받고 계약할 때까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완성돼서 입주할 때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집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아서 2, 3년 기다리는 동안에 집값이 오르는 뜨거운 곳이면 보통 한 몇 억까지는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많게는 전매가 3번, 4번, 5번까지도 일어난대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선분양 제도가 돈이 없는 건설업자에게 집을 지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혜택이겠죠.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돈 없어도 건설회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시대 때 만들어낸 제도라서 건설업자에게 상당히 편의를 주는 거지만 국민도 그 건설업자의 혜택을 업고서 호랑이 등에 타서 같이 달리는 격이에요. 왜? 투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후분양 제도로 간다 그러면 집값이 오를 수가 있는 부분이 나중에 집을 다 지어놓고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집값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후분양을 받아서 집을 사실 건지 아니면 선분양으로 하실 건지 국민들도 투기적으로 부동산을 볼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살 집으로 집을 사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지만 선분양 제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국민이 무조건 약자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한 분이 방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8668번님 중도금 무이자 없어요. 다 후불로 계산해서 싹 받아갑니다 하셨는데 이건 좀 확인을 제가 해보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에 대한 말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자기의 어떤 투기적 이익이 담겨 있는 게 선분양제도고요. 건설업자들도 선분양제도를 선호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오행시 공모전 최우수 작품 선정된 5편 중에 한 편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자기 밥그릇을 유난히 챙기니 한 번도 국민 편인 적이 없음이 당연하지 않을까. 5편 중에 한 편이랍니다. 드디어 이 오행시 이벤트가 마무리됐답니다. 오늘 직접 당선작을 발표하신 자유한국당 홍보부장 박성중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죠? 네네, 많이 보였습니다. 예, 상당히 뜨거웠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요? 우선 잘하라는 격려. 예. 또 지금 많이 잘못하고 있다는 질책. 예.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요. 예.
80% 이상이 상당히 그 비판적인 말씀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당의 현 주소다 이런 말씀을 느꼈고요. 네. 당초 예상보다는 평소에 한 300배 이상의 어떤 뜨거운 어떤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들어와서 댓글 수도 달리고 해서 네. 정말 우리 당이 잘하면은 네. 충분히 다시 호응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80%가 당을 향해서 쓴소리였다라고 하셨지만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도 된다고 지금 방금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 중에서 가장 좀 들어보시기에, 받아보시기에 좀 가슴 아팠다, 또 좀 쓰라렸다 할 수 있는 오행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우선, 먼저 선행으로 자유한국당을 한 자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네네. 자꾸만 정책을 바꾸려 하지 말고, 유. 자기 자신부터 잘해라. 예, 유. 유리하게 하려 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라. 한 가지만 바라보지 말고, 넓게 바라봐라. 오, 국. 국민의 얘기도 귀담아 들으라. 예, 당.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라. 상당히 애정이 있으신 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글을 받아보시면은 당직자분을 비롯한 국회의원분들 또 많은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선정해서 네.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은 또 공개를 해서 네. 전반적으로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참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열심히 한번 변화해 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게 이제 행사로 이벤트성 행사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그렇습니다. 읽어주신 내용처럼 진짜 자유한국당 옛날에 보면 새누리당 때 빨간색 기자회견이나 당대표 회의할 때 보면은 뒤에 혁신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쓰여 있었거든요. 네네네. 혁신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은 왜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조직이 크다 보니까 네.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그런 세력, 네. 또 개혁을 하려는 세력 네.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민의 기대에 네.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연 확장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네. 이제 단 혁신위의 이야기들을 네네.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당 내부에서도 찬반 기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혁신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보수 우파를 결속을 더 추진해서 네. 중도파로 확산해야 된다. 네. 이런 차원의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태극기 논리에 너무 갇혀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15% 내지 20%에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 되면 외연 확장도 어렵고 예. 우리 당이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정권 창출 이런 걸 하려면은 네. 최소한 당 지지율은 40%까지 확장돼야 되는데 네. 그거는 유일한 이런 일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도를 확장하는 그런 개방적인 어떤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반대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네. 저는 반대적인 그런 측면에 약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반대쪽에 지지를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어차피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예. 뭔가 당의 어떤 국민의 기대에 목소리를 맞추려면 네. 우리 당이 개혁돼야 된다. 이런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개혁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홍보부장으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예, 홍보본부장. 본부장. 예, 홍보본부장으로 네네. 계시는데 앞으로 당 이미지 변신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어떤 여러 가지 홍보 작업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당으로 10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모습에 대해서 야당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야당다운 야당,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을 해서 네.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해서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만 창출을 해내보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가 아닌. 네. 그래서 오픈 열린 공보로 있는 그대로를 보내겠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오행시도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예.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공감하는 이미지로 표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미지 홍보 기법으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방금 홍보본부장으로서 이제 고민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네네. 대선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홍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략? 이거를 네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외연 확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거대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시적인 네네. 것은 상당히 강하겠지만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하여튼 대표. 저희들 네. 생활정치라든지 생활행정, 그러니까요. 주민하고 직접 연계되는 그런 미시적인 부분에까지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미시적인 부분에 이제 혁신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아니 당신들이 왜 이렇게 안 하던 행동을 하십니까라고 거부를 하겠지만 정말 일관되게 진심으로 다가서시면 차츰차츰 마음을 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연말이면 과거 지지층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국회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 일정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연말에 가능할까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그 추경을 말씀드리면은 네네. 정부에서는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일자리 추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네.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문 대통령의 축하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11조 2천억 중에 예. 20% 정도만 일자리 추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자리와 관계없는 추경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추경으로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정부 조직뿐만 하더라도 예. 물관리 이런 측면에 본다면은 예. 지금 세계 각국이 그 물의 어떤 관리와 예. 수질 관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세계 각국의 상당수가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는 그 수질이 여름 한철만 집중이 되고 네. 그래서 1년에 기껏 강우량이 뭐 1200 내지 300mm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1년 내도록 그 강우량이 비슷하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2500mm입니다. 네. 그래도 그걸 분리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유럽은 조금 더 통합하는 데도 있지만은 네. 그런 관점에서 세계 각국을 한번 살펴보고 예. 우리에 맞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인지 조금 더 연구하고 해도 늦지 않다. 당장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그냥 공약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전도 마찬가지.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국가의 백년대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지 그 다른 뜻은 전혀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탈원전 문제, 환경 수질 오염의 문제 이거는 사실 많은 시민운동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서 현 정부가 자칫 이것을 시민단체 NGO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정부조직계획법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수가 예. 환경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독일만 하더라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문제가 제기되고 25년이 걸려서 탈핵의 어떤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제대로 이게 반론도 제시 안 되고 국민의 어떤 여론도 제대로 수렴이 안 됐는데 이렇게 대통령 공약 한마디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개발하자 이야기할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문제를 왜 한번 제기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미리 좀 하시죠. 제가 그때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만 저도 뭐 초선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제기를 못했습니다만은 네. 좀 그게 아쉽습니다. 좀 그러게요. 일찍 제기돼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공론화가 됐으면 예. 참 좋았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홍보본부장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그 공론화 시켜야 될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많이 여쭤보시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시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 공론화 시키고 예. 또 최대의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단순히 우리가 시민 여론만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문가 여론 참고해서 예. 대한민국 국익, 국민의 국익을 생각해서 예. 하여튼
좋은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의 진심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청취자분들이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네네. 충북 도의회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말 빠르게 제명 조치하셨습니다.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의원직도 상실됩니까? 제명하면? 상실됩니다. 예. 오늘 저희 그 중앙 그 윤리위원회에서 일단 제명을 결의했고요. 네. 거기 되면 이제 당적 상실이 되고. 예.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무소속으로 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니고 무소속으로 네네. 계속 도정은 살피시게 되는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그 6월 5월 선거에 예. 그리 간단치는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연히. 예.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수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네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좀 아픈 말씀입니다만은 네. 우리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예. 서로의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대다수의 의견은 예.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또다시 제명을 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헌재의 탄핵 결정이 제명이 이상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걸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 정도로서 충분하다는 그런 예. 공감대가 오히려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짧게 하나 보고 싶은 게 지금 캐비넷 문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잘못되었다. 예. 그리고 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청와대 그 민정 행정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문건이 발견되면은 네. 이번에 물건 발견된 게 민정에서 300건, 정무에서 1,300건, 국정원 상시 500건 한 2,000건이 넘어되는데요. 네네네. 이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분류를 합니다. 예. 이것이 일반 기록물인지 예. 또 비밀 기록물인지 지정 기록물인지 예. 일반 기록물은 공개를 할 수가 있고 네. 비밀 기록물, 지정물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은 공개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하고 네. 나머지 공개될 수 없는 것은 같이 해서 기록물 관리위원회 넘기죠. 관리위원회 예. 기록물 관리관의 관리관의 기록을 보관하게 되고요. 네네. 필요 없는 것은 파쇄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분류도 하지 않고 절차를 넘긴 거죠. 이것을 생중계로 그냥 TV 생중계로 막 생중계한다는 이건 잘못된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또 완성되지 않은 어떤 문서다 이러지만은 예. 모든 문서는 다 해당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계실 때, 이전 정부에서 넘어온 그런 문건들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많습니다. 네. 예전에는 네. 각 캐비넷마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해도 충분히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해서 홍보본부장 하시니까 이제 자주 연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